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소녀는 13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된 해외 뉴스 보도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화면에는 앳된 얼굴의 한 한국 소년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재. 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특별한 사교육 없이도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최연소로 입학한 소년이었습니다. 민재의 전공은 이론물리학이었습니다.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과정을 완벽히 마치고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만점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천재로 떠올랐죠. 하지만 그가 가진 지적 능력 이상의 무언가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 그리고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었습니다. 민재의 비밀은 뭘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학부모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 전문가들까지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재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그 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면서 가장 감사했던 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게 정말 재미있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었고요. 제가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선생님들은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을 늘 해주셨거든요. 민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평범한 공립초등학교에서 시작한 그는 방과 후에도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사교육보다는 민재가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죠. 아침에 일어나면 민재는 항상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오늘 궁금한 것들을 쭉 적어놓고 하루 종일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민재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습 과정은 단순히 민재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과학의 기본을 배웠고 독서를 기반으로 한 토론 수업에서 사고력을 길렀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온라인 강의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프로그램들 덕분에 민재는 다양한 분야를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모든 과정이 배우는 여정의 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재의 말에 세계는 감동했고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모습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재의 성공 이야기가 들려오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핀란드였습니다. 교육 강국으로 알려진 이 나라는 민재의 사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핀란드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 민재가 성장한 교육 환경을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핀란드 장관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방문이 두 나라의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핀란드 교육부 장관 요한나 베르크는 민재의 이야기를 접한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세계적으로 뛰어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재처럼 놀라운 학습 태도와 성취를 보여주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팀을 꾸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민재 같은 천재를 배출한 배경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겁니다. 요한나는 연구진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날 그들은
가장 먼저 민재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는 겉보기엔 아주 평범했습니다. 복도에는 어린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교실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한 과학 수업을 참관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조별로 나뉘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한 조의 실험이 실패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학생들은 위축되기는커녕 더 큰 열정을 보이며 실험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요한나는 이 장면이 특별히 인상 깊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패를 학습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드물죠. 다음 날 요한나는 민재의 성장에 영향을 준 도서관,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민재가 자주 다녔던 도서관에서는 방과 후 학습 클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즐거운지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궁금한 걸 마음껏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답해 주시기도 하고 같이 찾아보자고 하세요.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로봇 공학 워크숍이 한창이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 대부분은 사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는 가정 출신이었지만 그들은 전문 장비와 멘토의 도움을 받으며 수준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학생들의 배움을 돕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민재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민재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는 데는 꾸준한 대화와 신뢰가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즐기느냐였어요.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고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죠. 한국 교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라 학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안내자로 여긴다는 것이 요한나의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요한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교육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학습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돕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아이들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재 같은 인재를 배출한 비결입니다. 요한나는 핀란드로 돌아가 이 모든 요소를 자국의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나가 핀란드로 돌아온 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육 개혁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 내 교육에는 그녀의 제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핀란드의 교육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왜 한국의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몇몇 교육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나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접근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요한나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며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핀란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식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 방식을 적용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수를 학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학교에 도입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워크숍도 기획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나는 한국의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을 학습 거점으로 활용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왜 점수를 포기하고 실패를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한 학부모가 공개 토론회에서 질문했습니다. 요한나는 직접 무대에 올라 민재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민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번 100점을 맞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도전을 통해 스스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님과 선생님은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집중했죠. 요한나의 진심 어린 설명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한국식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교과서 지식을 암기하는 데서 벗어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지역의 에너지, 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해 지역 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은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워했고 몇몇 학생들은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교사와 학생들을 지원하고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요한나는 민재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글을 작성해 요한나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핀란드 전역에 퍼지며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요한나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핀란드만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여정임을 확신했습니다. 핀란드의 교육 개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개혁 초기에는 우려와 반발도 있었지만 점차 많은 학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지역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재활용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과학 지식을 실생활 문제에 적용하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공부가 단순히 시험 준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세상을 바꾸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핀란드 전역에 알려졌고 요한나는 교육 개혁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전국 투어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각 지역의 교사들과 학부모를 만나 교육의 변화를 직접 보여주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혁의 성과가 분명해지자 일부 보수적인 교육계 인사들은 오히려 이런 변화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시험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요한나는 반대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취지를 다시금 분명히 했습니다. 점수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세상과 연결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과 새로운 접근법은 상호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도 있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변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나는 즉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과 다시 협력하며 프로젝트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한나는 또 한 번 민재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재는 핀란드의 사례를 듣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과학 프로젝트를 할 때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결과보다 중요한 건 내가 과정을 즐기고 있느냐야.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핀란드의 학생들에게도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재의 말은 요한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감정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포함시켰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핀란드 교육부가 주최한 연례 보고회에서 개혁의 성과가 정리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85% 이상으로 대폭 상승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력 능력이 국제 평가에서 인정받으며 핀란드는 다시 한번 세계 교육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배워나가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요한나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나의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핀란드의 교육 개혁은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네스코는 요한나를 초청해 개혁 사례를 발표하도록 요청했으며 다양한 국가의 교육 관계자들이 핀란드를 방문해 현장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요한나는 한국 교육부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직접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두 나라가 함께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요한나는 민재의 옛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전보다도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는 4학년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수직 농업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고, 복도 한편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기후 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감탄하며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에게 배움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입니다. 요한나는 한국과 핀란드가 공동으로 참여할 국제 교육 포럼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두 나라의 성공 사례와 도전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할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부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민재를 포함한 여러 교육 혁신가들이 주요 연사로 초청되었습니다. 포럼이 열리던 날 민재는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의 학습 여정과 한국 교육 시스템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덕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제 열정을 찾을 수 있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저 같은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민재의 발표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여러 나라에서 온 교육 관계자들은 그와 요한나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남미 국가의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의 교육 철학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학생들이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배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요한나와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과 핀란드의 변화를 넘어서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어요. 아닙니다. 요한나 장관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단순히 두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한국과 핀란드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세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핀란드와 한국이 협력한 국제 교육 포럼이 끝난 뒤 전 세계는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나와 민재가 보여준 사례는 단순히 교육 제도의 변화를 넘어 배움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재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의 학습 경험과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시험이나 점수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을 만날 때 비로소 배움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민재의 메시지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의 채널은 빠르게 성장하며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요한나는 핀란드에서의 개혁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식 교육 혁신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과 과정을 개발하며 점점 더 많은 학교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재와 요한나는 여전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한 소규모 국가에서 초청받아 해당 국가의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파일럿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재와 요한나가 강조한 배움의 즐거움과 실패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해당 국가의 학생들은 처음으로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경험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민재의 사례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는
요한나와의 협력 경험을 토대로 한국 내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아니라 민재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민재와 요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나라의 성공 사례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세계적으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몇 년 후 민재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며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믿어준 한국의 교육과 저를 실패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나 장관님처럼 교육의 본질을 위해 싸워주신 분들 덕분이기도 하죠. 배움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배움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고 민재는 자신의 배움의 여정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요한나 역시 그의 행보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힘은 학생 한 명의 삶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 점차 세상을 바꿔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천재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배움이란 무엇인지 교육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준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핀란드,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만들어낸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